4년 전 대통령 선거를 통해 국민의 평가를 받은 바 있는 정치권이 4월 10일 22대 총선이라는 또 다른 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앞서 21대 총선에서는 민주당이 총 300석 중 과반 이상의 의석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2년 뒤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은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의 책임을 당시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 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2년 뒤인 2024년 총선에서 국민은 대통령을 비롯한 보수의 정치적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즉 지난 총선 결과와 마찬가지로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많은 의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입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라는 스타 플레이어가 활약하고 있지만 일방적으로 소통을 거부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헛발질이 계속되면서 유권 자가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보수 과표집 등 여론조사에 대한 의문이 나오고 있는 와중에 갤럽 등 보수 성향의 여론조사 정당 지지율이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수색이 진한 지역이라 알려져 있는 TK와 PK는 지난해부터 텃밭이라는 표현이 무색할 만큼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선거를 통해 정권을 심판하려는 국민의 성향을 고려하면 민주당의 의석수는 전체 의석의 50%는 되지 않더라도 3분의 1을 넘기는 120석 이상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로는 총선을 바로 앞둔 시점에서 의대 개혁 이슈, 대파 가격 논란을 양산하는 등 현 정부는 이번 선거를 이기려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거를 위해 쌍특검법을 정쟁화하지 않기로 하는 등 윤 대통령은 몇 달 전부터 이번 총선을 위해 힘을 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기엔 민생과 경제를 생각하는 연기조차 성의가 없어 보이는 게 사실이죠. 그나마 한동훈 위원장이 발표한 국회의 세종시 이전, 3자녀 이상 등록금 면제 등의 공약이 주목을 받으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파격적인 공약이 무색할 만큼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을 평가하려는 심판론이 보수 텃밭에서조차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민주당이 압도적인 성적으로 이기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정치인이 아무리 무능하다 하더라도 보수라는 이름으로 표를 주는 국민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즉 부동산 활성화 등 본인의 자산 증식과 부의 대물림으로 자식에게 이득을 주려는 다수의 고령층이 현실적으로 민주당에게 표를 주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공공의 적이 되어버린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반감 때문이라도 표를 주지 않으려 하는 성향도 보입니다. 앞서 이 대표에 대한 여러 혐의를 두고 검찰이 여러 차례 압수수색을 했지만 어떠한 증거도 나온 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이런 결과를 보고 이 대표를 더 무서워하는 계기도 된 것 같습니다. 마치 이미 용서받을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따라서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은 120에서 140석, 국민의힘은 100에서 120석 정도의 근소한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한편 뉴스를 통해 보여지는 정치가 정치쇼에 불과하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국회의원이라는 특권층은 국민 다수의 선택을 받아야 본인의 특권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죠. 하지만 무리를 빚은 것에 대해 사과하는 대신 전략적으로 본인을 노출하지 않으면서 국민 다수의 선택을 받아 특권을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김 여사 때문이라도 이번 총선 결과에 상관없이 어떤 형태로든 윤석열 정권에 대한 정당한 심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머리뉴스였습니다.